이 지도는 진짜 신기한 지도예요. 지금 이 방송이 최초입니다. 반도가 명확하게 코리아의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모두 이 지도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이 지도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미경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그리노에선 김현규입니다. 오늘은 1883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도입니다. 영국의 레츠라는 회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대영 제국식의 활동을 하던 출판 회사였습니다. 설립자는 존 레츠예요. 이런 지도는 지금 처음 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도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대중용 저가 지도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포된 것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지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이 지도를 2장이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스파튼 지도인데 2장이에요. 예, 하나는 영국에서 샀고 하나는 스위스였나? 이탈리아였나? 뭐 아무튼 거기 둘 중에 한 군데서 샀어요. 이 지도는 진짜 신기한 지도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모두 이 지도를 통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지도로 다오이따오를 중국 영토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이 지도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 지도로 만주가 원래 빈 땅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영토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도 한 장 가지고 세 개의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우선 간도가 명확하게 코리아의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도를 보신 분조차도 드물 거예요. 왜일까요? 아마도 이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죠. Sea of Japan 혹은 관심이 없거나 검색해보시면은 이 지도를 가지고 코리아의 영토와 영해를 설명한 사이트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고요. 지금 이 방송이 최초입니다. 세 개의 나라가 절묘하게 얽혀 있는데요. 중국이 이 지도로 다오이따오를 주장을 한다면은 중국은 스스로 간도가 코리아의 영토였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매우 획기적인 지도입니다. 바로 볼게요. 지도 제목은 러시아인 아시아 차이니스 엠파이어 NC 아시아의 러시아, 중국 제국 그리고 기타 등등이란 혹시나 이 코리아도 중국 제국으로 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C는 라틴어 케테라예요. 그 밖의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그 밖의 것들 우리가 쓰는 ETC는 NC라는 뜻이고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국가에는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리아도 차이니스 엠파이어에 속하도록 그린 거다. 조공무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시각으로 볼 때 조선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코리아를 차이니스 엠파이어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차이니스 엠파이어라는 글자가 세리프 계열의 대문자로 지도 중앙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몽골에서 만주 지역에 걸쳐서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글자가 한반도로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글자의 방향도 빙글에 웃는 입 모양처럼 한반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지도에서는 이런 글자 방향도 힌트를 주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차이니스 엠파이어는 노란색 계열로 면을 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이나는 명확한 노란색이고요. 서쪽에 깐수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 위에 차이니스 엠파이어는 약간 초록색을 섞었지만 노란색 계열이에요. 여기에 몽골리아와 만추리아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코리아는 무채색입니다. 그레이 계열로 산에 높낮이만 있을 뿐 색을 싹 뺐어요. 세 번째로 점선과 노란 실선으로 차이니스 엠파이어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의 왼쪽 끝에 톰스크에서 시작하는 국경을 한번 보세요. 까만 점선이 보이고 그 위를 같이 지나가는 노란색 실선이 보이죠. 형광펜으로 강조하듯이 그려놓은 것 같아요. 동쪽으로 가면서 시베리아와 경계가 되고 있고요. 만추리아에서 돌아서 남쪽으로 이어져서 두만강을 만나는데요. 여기서도 점선과 노란 실선이 코리아의 국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시죠? 그리고 요동반도, 바레만, 산둥반도까지 해안선을 타고 노란 실선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해안선에는 이 노란 실선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지도에서 코리아를 차이니스 엠파이어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로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이 되시나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코리아 부분을 보시죠. 지금과 동일하게 KOREA로 써 있어요. 수도는 서울, 키움,
킹키타오 다 써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역디사지 채널에서 많은 고지도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킹키타오로 적혀 있어요. 경기도를 들은 대로 음차해서 알파벳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아주 가끔씩 키용 같은 걸 적힌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수도 경자를 음차해서 적은 거예요. 대부분 이 두 개 중 하나를 적어 놓는데요. 놀랍게도 지금과 동일한 이름, 심지어 동일한 스펠링, 서울까지 적혀 있어요. 서러벌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정확한 어원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동일한 지명에 대해서 하나로 좁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모두 표기하는 방안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뢰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한강 부분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서울강 혹은 한강 둘 다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졌던 시기에는 서울강이라는 표현도 있었나 봐요. 한강이 끝나는 부분에 강화, 김파오 있어요. 가런지 쪽에 충이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남한강이 있는 충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 지명이 꽤 있습니다. 먼저 충주는 충, 공주는 쿵, 전주는 전, 광주는 쾅, 경주는 킹, 상주는 싱, 또 북한 지역에는 황주는 황, 간주는 간, 경주는 팅 이렇게 있어요. 모두 주가 빠져있는 모양이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서양인 존 레치가 지도를 만들다 보니 코리아에서 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조를 하나하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이픈을 쓰죠. 지금도 서울시 쓸 때 서울 하이픈 시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충주는 충 하이픈 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충주는 충 프로빈스구나. 프로빈스는 주나 도를 의미하잖아요. 사실상 번역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유럽에서는 노르망디 프로방스라고 하는데 프로방스는 또 생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주를 모두 떼어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는 경기도에서 도를 떼어도 되고 서울시에서 시를 떼어도 되잖아요. 프로빈스는 당연히 생략을 해도 되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제 추정입니다. 주가 붙은 도시를 전체적으로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도시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부산이 있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초산하브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산항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가끔씩 고지도에서 부산을 초산하버로 표기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초산은 평안북도에 있는데 왜 부산을 초산항이라고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항이라고 생각한 건가? 혹시 부산에 비슷한 지명이나 어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지도라서 남해 포트 해밀턴이 있어요. 검은도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역티사디에서 한 2번 정도 다룬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포트 앤 티엔 오브 핑하이라고 써 있어요. 핑하이는 중국 발음 같은데 우리말로는 황해 이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동해를 쓰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위에 샹링 강릉이 있어요. 이렇게 강릉이라는 이름이 표기된 지도는 상당히 드문데 조금 신기한 부분이에요. 북한 지역에는 핑양, 평양이 있고요. 더 위쪽에 익주, 의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경이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더 서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국경은 조금 뒤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마저 코리아의 지명을 보도록 할게요. 의주를 지나가는 강 이름은 얄루 리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압록강을 따라서 소주, 삭주일 것 같고 퀸위엔, 위원, 마포, 만포 이런 지명도 보이고 있어요. 두만강에 나폴레옹 로드스티드라는 지명이 있는데 왜 여기다 나폴레옹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로드스티드는 보통 규모가 작은 항구를 의미합니다. 프랑스 배가 정박을 했었나 봐요. 국지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바다를 볼게요. 서해입니다. 황하이 or 옐로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황해 혹은 노란 바다라는 뜻으로 지금과 동일한 의미죠. 평안도와 요동반도에 접한 바다에는 코리아 베이, 한국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인천만 앞에 프린스 임페리얼 아르키라고 써 있어요. 아르키는 일단 아키펠라고의 약자인데요. 여러 섬이 모인 군도를 의미합니다. 번역하면은 황자 군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보는 지명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황제를 의미하는 임페리얼을 여기다 붙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황제도 아니고 프린스를 붙여서 황자, 황태자라고 한 것도 상당히 특이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국뽕으로 올려치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또 아키펠라고가 등장을 합니다. 코리안 아키펠라고, 조선군도, 한국군도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다도해상 국립공원입니다. 앞에서 코리안은 K로 썼는데 여기는 C를 썼어요. 스시마는 일본 영토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부산과 스시마 사이에는 프로톤 해협, 스시마와 일본 사이는 스트레이트 오브 코리아로 써 있어요. 그리고 동해는 시 오브 재팬,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지도에 일본해가 적혀 있으니까 이 바다는 일본해라고 부릅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만 동해 이스트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모두 이렇게 똑같이 시 오브 재팬으로 쓰고 있어요. 경기조차 안 해주고 있고요. 분쟁이 있는 걸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시 오브 재팬으로 단독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지도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지금 특이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는 아예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숨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현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를 계속 볼게요. 동해바다는 아르고너트라는 섬과 다즐렛이라는 섬이 있어요. 딱 봤을 때는 울릉도와 독도를 그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르고너트는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르고는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같은 영웅들이 타고 갔던 그 배의 이름이고요. 너트는 선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의 이름을 섬에 붙인 것 같아요. 다즐렛은 울릉도입니다.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가 1787년에 태평양 항해 도중 울릉도를 발견하고 자기 친구 이름인 다즐렛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견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지도를 보고 생각하신 그대로 서쪽에 있는 섬이 울릉도, 오른쪽, 동쪽에 있는 섬이 독도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칭은 다르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고너트는 울릉도이고 다즐렛은 독도라고. 그런데 이 지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다즐렛은 울릉도이고 아르고너트는 지도 제작자의 실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기가 막히게도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1883년 출판된 지도에는 가상의 아르고노트 섬과 울릉도인 다줄의 섬이 그려져 있다. 하지 않는 아르고노토 섬, 해전관 지령 후 서양 지도에서는 울릉도까지를 착색 등에 의해 일본령으로 표현하고 있다. 1905년에 시마네 현에 편입해 다케시마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아르고너트는 실수로 표기가 된 거고 또는 주인이 없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지도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동해 바다에 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왼쪽이 울릉도, 오른쪽이 독도인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면 이름의 표기를 잘못한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을 따라가 볼게요. 우선 아르고너트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는 섬인데 그걸 그린 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름을 잘못 표기한 실수가 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도를 누락한 실수가 있어요. 지도에 있는 걸 누락할 수는 있어도 없는 걸 있다고 넣는 거는 너무 큰 실수 아닐까요? 아르고노트 섬은 없는 섬인데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측 설명에서 다즐렛을 일본 영토로 착색을 했다라고 했는데 착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미경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기가 아르고노트. 네, 일단 채색이 안 돼 있는 거 확실히 보이시죠? 네, 다즐렛도 마찬가지로 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한번 볼게요. 오키섬은 명확하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아르고노트는 더 크고 다즐렛은 더 작아요. 울릉도가 독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색상도 빼버린 게 코리아의 영토로 표기를 한 거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죠. 아예 색을 뺐습니다. 무채색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 사이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침 제가 지도를 또 한 장 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게 똑같은 지도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측 하단에 105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없습니다. 뭐 잘린 건지 아니면 배정이 된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 외에는 완벽히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간 색이 다르기는 해요. 이게 파나로 찍는 거다 보니까 잉크 조색이 그때그때 좀 달라요. 지금도 차 색깔 도장할 때 완벽히 맞추지 못하잖아요. 105라고 써있는 쪽 지도가 약간 채도가 낮고 명도 대비가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도에 대해서도 아르고노트와 다즐렛을 현미경으로 한번 볼게요. 아르고노트 찾았어요.
역시 여기에도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즐렛도 채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상주였죠. 공주 부분 다 채색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즐렛과 아르고노트는 코리아의 영토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이 지도를 가지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가 다즐렛의 착색 등에 의해 일본영어로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우선 일본에서 올린 지도는 다즐렛의 색이 칠해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낮아요. 그렇다고 다즐렛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일한 지도를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명확하게 교차 검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중국과의 국경을 한번 볼게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라 의주에서 더 서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롱슈엔이라는 도시를 포함을 합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다양 리버 어딘가일 것 같기는 한데 비슷한 지명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펑칭이 있어요. 이 지명은 펑청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도에서 청나라의 발상지인 션양은 묵후된 올칭양으로 보통 묵후된 봉천, 심양, 션양 이 중에 하나를 쓰는데, 여기서는 만주어인 묵후된과 아마도 우리말인 치명, 심양을 둘 다 썼습니다. 서울을 표기한 것처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압록강으로 합류하는 강이 있는데 톤지가 있어요. 이 강이 발원지까지 영토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강이 딱 하나 있는데 이름이 훈지안 강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합류하는 위치나 이름으로 볼 때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마운틴 아인바 찬얀 알린이 있어요. 이거 2주 전에 제가 1884년 영국 지도 소개 드릴 때 나왔던 산맥이랑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때 이름이 샨 알린 마운틴이었어요. 여기서는 아인바 찬얀 알린이에요. 아인바를 떼면은 샨 알린, 찬얀 알린 비슷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재의 지도를 봤지만 비슷한 지명은 못 찾겠습니다. 바이샨이 포함된 산맥인 것 같은데 옛날 지명이었는지 지금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 산맥에서 안쪽이 코리아의 영토인데 이 지도에서는 산맥까지 모두 코리아의 영토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탄이라는 도시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두만강으로 국경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옌벤 조선족 자치주 위에 안투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탄, 안투. 네, 비슷하죠. 이 국경을 현대의 지도에서 반영을 해볼게요. 분명히 압록강과 두만강 더 위쪽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옌벤 조선족 자치주와 동간도, 서간도가 모두 포함이 되는 영토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지도를 가지고 땅을 돌려달라고 우기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서양의 고지도에서 코리아의 영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넓게 그려왔어요. 앞으로 소개드릴 지도는 더 많아요. 1700년대, 1800년대, 200년 동안 측량 기술이 발달한 서양에서 최소 요만하게 최대 만주와 연해주를 포함하는 영토로 코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알고 있죠? 홍인신라 때부터 조금씩 회복을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르고 있다라고 배웠어요. 최근 1500년 중 지금이 최고 전성기 영토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 오브 재팬 때문에 이런 지도를 쳐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지사디와 함께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국뽕은 빼고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료를 검증할게요. 그리고 유사한 지도를 소개해드리게 되더라도 항상 다른 지식과 다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할게요. 지도와 연결되어 있는 최근 뉴스와 시사, 역사적인 사건, 지명의 유래 등을 담아서 저희 채널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각각 개성있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 한 회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고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1760년에 프랑스 왕실 수로학자 벨랭이 제작한 카타이 지도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동해는 베르드꼬히, 즉 한국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간도가 코리아의 영토로 표기된, 그리고 작지만 울릉도와 독도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수집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지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